새벽 5시 한혜라는 며느리 정원의 방문 앞에서 30분째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평범했던 그 집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금기된 모성애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원아, 일어났니? 시어머니 혜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에 혜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원이가 아픈가 보네. 혜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 정원의 모습을 본 순간 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감기 기운이. 정원이 일어나려 하자 혜라가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눕혔습니다.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엄마가 다 해줄게. 혜라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부르는 것 치고는 너무나 절박한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시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왜 이럴까? 그로부터 혜라는 정원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해서 정원은 어린 시절 엄마를 그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조금 있네. 병원 가야겠어.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안 돼. 우리 정원이가 아프면 안 돼. 시어머니 혜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정원은 혜라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혜라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절대 안 돼. 바로 그때부터 혜라는 정원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간병했습니다. 정원이 잠든 사이에도 혜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예쁠 수가. 혜라는 잠든 정원의 얼굴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어린 수아의 모습이 정원의 얼굴에 겹쳐 보였습니다. 새벽 3시 정원이 잠결에 뒤척이자 혜라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정원아, 어디 아파? 물 줄까? 정원은 눈을 뜨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서 주무세요? 안 돼. 내가 아픈데 어떻게 혼자 둬? 혜라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할까? 진짜 엄마 같아. 다음 날 아침 아들 세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 혜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원이는 제가 챙길게요. 그 순간 혜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정원이는 내가 돌볼 거야. 하지만 엄마. 세훈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혜라의 목소리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정원이에게만 집착하시지? 한편 그 시각 혜라는 세훈이 출근한 후 정원에게 직접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며느리를 돌보는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어린 딸을 돌보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참나, 우리 정원이 많이 먹어야 해. 정원은 혜라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모성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안 돼.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내가 돌볼 거야. 혜라는 정원의 이마에 다시 손을 대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정원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혜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날 저녁 혜라는 정원을 위해 직접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평소 요리를 하지 않던 혜라가 정원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듯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정원아,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엄마가 정성껏 끓인 거야. 그 순간 정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혜라가 엄마라고 말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라고 하셨네.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지? 하지만 동시에 정원은 혜라의 시선에서 묘한 위험함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며느리 사랑을 넘어선 무언가 절박하고 간절한 감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라의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치 25년간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다는 착각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정원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를. 세훈아, 오늘 정원이 어땠어? 헤라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세훈이 정원과 함께 보낸 시간 하나하나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정원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세요? 세훈이 의아해하며 반문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헤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표정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 그 시각 정원은 헤라가 자신의 모든 일상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서서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잠버릇, 심지어 어떤 속옷을 입는지까지. 어머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왜? 헤라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원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 설마 어머니가? 바로 그때 헤라는 정원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원아, 어린 시절은 어땠어? 엄마는 어떤 분이셨고? 헤라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원이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그냥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싶어서. 헤라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원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정원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헤라가 정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며느리를 대하는 것 치고는 지나치게 애정적이었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무서워. 그날 밤 헤라는 정원과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원아, 우리 둘이서 영화 볼까? 세훈이는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혼자 쉬고 싶어요. 안 돼.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헤라는 정원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원과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결국 정원은 헤라와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영화보다 정원을 더 많이 바라봤습니다. 어머나, 정원이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네. 헤라가 정원의 얼굴을 너클 잃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화에 집중하세요. 정원이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헤라는 대답했지만 여전히 정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꿈 같아. 영화가 끝난 후 헤라는 더욱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원아, 오늘 밤 우리 함께 자지 않을래? 네. 정원이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딸과 엄마가 함께 자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헤라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정원은 그 말에서 묘한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혼자 자는 게 편해요. 그래도 한 번만. 제발. 헤라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지? 뭔가 이상해. 결국 정원은 헤라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헤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나, 잠이 안 와. 정원이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아, 잠 안 와? 헤라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네, 조금요.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까? 헤라의 제안에 정원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불러줄게. 헤라는 정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25년간 억눌린 모성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자장가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불편하면서도 왠지 그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다음 날 아침 세훈이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잠든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정원이와 함께 주무셨어요? 세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친해지는 게 나쁜 일이야? 헤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세훈아, 정원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특별한 존재라고. 헤라의 말에서 세훈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정원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해. 그날부터 헤라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마치 정원에 대한 집착을 숨기지 않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금고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25년간 숨겨온 딸의 흔적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헤라는 정원이 하늘과 함께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입술 움직임을 읽으려 애쓰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나 정말 영체가 아니야. 정원의 고백을 본 헤라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넌 누구야? 하늘이 묻자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차수아야. 그 순간 헤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헤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내 딸일까? 그로부터 헤라는 그날 밤 정원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깊이 잠든 사이 헤라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 사진. 헤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정원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딸 수아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전율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정원의 얼굴 곳곳에서 어린 수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끝,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수아야, 정말 너니? 헤라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25년간 찾아 헤맨 내 딸이. 확신이 서면서 헤라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정원의 속옷에서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헤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알아야 해. 내 딸인지. 다음 날 아침 헤라는 정원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빗에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짓을 하다니. 헤라는 자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선 어머니로서의 본능적 소유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원은 자신의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내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지? 정원이 의심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헤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원아, 뭐 찾는 거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원은 헤라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 절박하고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왜일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헤라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원에 대한 관찰을 더욱 세밀하게 했습니다. 정원의 모든 습관, 말투, 심지어 잠버릇까지 25년 전 어린 수아와 비교해 봤습니다. 참나, 이 아이가 우유를 싫어하는 것도 수아와 똑같아. 헤라는 정원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서 딸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헤라는 정원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정원아, 오늘 쇼핑 가지 않을래? 어머니,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안 돼.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잖아. 헤라는 정원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원은 헤라와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정원아, 이 옷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헤라가 정원에게 옷을 골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비싸요. 괜찮아. 우리 정원이한테는 뭐든 해줄 수 있어. 헤라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넘어선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해.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헤라는 정원에게 더욱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정원아, 어릴 때 엄마 기억나? 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원이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어떤 엄마였는지. 헤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어릴 때 헤어졌거든요. 정원의 대답에 헤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헤라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구나. 미안해, 수아야. 그날 밤 헤라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양성입니다. 전화를 받은 헤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 딸이었구나. 헤라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던 본능적 충동. 모든 것이 모성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헤라는 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정원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원은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원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헤라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원은 헤라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에게 집착하시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헤라는 평소보다 더욱 정원에게 애정을 쏟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원이 자신이 25년간 그리워한 딸이라는 것을. 정원아, 아침 많이 먹어야 해. 헤라가 정원에게 직접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안 돼. 엄마가 해줄게. 헤라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변화를 느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셨지? 뭔가 알아낸 게 있나? 헤라와 정원 두 사람 사이에 금기된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세훈이 3일간 출장을 떠난 그날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헤라와 정원만 남겨진 그 공간에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원아, 엄마가 널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헤라의 목소리에는 광기 어린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그녀는 정원에 대한 집착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정원이가 너무 소중해서. 헤라의 눈빛에는 며느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헤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해. 내 딸이야. 내가 지켜야 해. 그날부터 헤라는 정원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까지 했습니다. 정원아, 오늘 밤 우리 함께 자지 않을래? 헤라가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혼자 자는 게 편해요. 딸과 엄마가 함께 자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헤라의 말에 정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헤라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이라고 하셨네. 왜 갑자기? 하지만 헤라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헤라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원은 헤라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헤라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밤새 정원을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아가 이렇게 컸구나. 헤라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응?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헤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누구지? 다음 날 아침 헤라는 정원을 위해 직접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마치 25년간 못해준 것을 보상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정원아, 이거 다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헤라가 정원의 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아요. 안 돼. 엄마가 해준 건 다 먹어야 해. 헤라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헤라는 정원이 밥을 먹는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마치 25년간 보지 못했던 딸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게 먹네. 헤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무서워. 그날 오후 헤라는 정원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산책은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아, 손잡자. 헤라가 정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안 돼. 엄마랑 손잡고 걸어야 해. 헤라는 정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간절하고 절박해서 정원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헤라는 정원에게 온갖 질문을 했습니다. 정원아, 어릴 때 뭘 좋아했어? 어릴 때 무서운 꿈 꾼 적 있어? 엄마가 그리웠을 때는 언제였어? 헤라의 질문들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질문들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한 걸 물어보시지? 마치 내 엄마인 것처럼. 한편 그 시각 하늘은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아, 시어머니가 이상해. 나를 보는 눈빛이 무서워. 정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이상한데? 자꾸 나를 딸처럼 대하시는 거야. 그리고 밤에 같이 자자고 하시고. 정원의 말에 하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헤라가 내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늘의 말에 정원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가짜 영체라는 걸 알아챈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헤라는 정원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원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로만 차린 상이었습니다. 정원아,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헤라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언제 말씀드렸나요? 정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엄마니까. 헤라의 대답에 정원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라고 또 하셨네. 정말 이상해. 식사를 마친 후 헤라는 정원에게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정원아, 우리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할까? 네. 정원이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엄마랑 딸이 함께 목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헤라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안 돼. 엄마가 등 밀어줄게. 헤라는 정원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제안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결국 정원은 헤라의 강요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문 열어. 엄마가 들어갈게. 헤라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안 돼. 우리 딸이 혼자 있으면 안 돼. 헤라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원은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이상해졌어. 어떡하지? 그날 밤 헤라는 정원의 방문 앞에서 밤새 서 있었습니다.
마치 25년 전 잃어버린 딸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원은 몰랐습니다. 헤라가 자신의 침몰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로부터 이틀 후 세훈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3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헤라는 자신의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원아, 세훈이가 곧 들어올 거야. 헤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원이 대답했지만 그녀 역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헤라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훈 오빠가 오시면 좀 나아질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세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헤라는 즉시 정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정원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 손이 아파요. 정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긴장해서. 헤라가 사과했지만 여전히 정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훈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정원이 손을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세훈의 질문에 헤라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정원이가 외로워해서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세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헤라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이 아이가 내 딸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라는 세훈 앞에서도 정원에 대한 집착을 숨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아, 정원이는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요? 무슨 뜻이에요? 세훈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정말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야. 헤라의 대답에 세훈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세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정원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해.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헤라는 정원에게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정원아, 이거 먹어봐. 맛있을 거야. 헤라가 정원의 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충분해요. 안 돼. 더 먹어야 해. 헤라는 정원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도 있어요. 세훈이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세훈이도 많이 먹어. 헤라가 뒤늦게 세훈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여전히 시선은 정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훈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네. 식사 후 세훈은 정원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원아, 내가 없는 동안 어땠어? 세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요. 정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자꾸 저를 딸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같이 자자고 하시고. 정원의 말에 세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목욕도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정원의 고백에 세훈은 더욱 놀랐습니다. 세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상해지신 건가? 왜 정원이를 딸처럼? 한편 그 시각 헤라는 자신의 방에서 25년 전 수아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이제 널 찾았어. 헤라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내게서 떼어놓을 수 없어. 아무도. 헤라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25년간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훈이도. 방해가 되면 어쩔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세훈은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정원이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세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헤라가 시치미를 떼며 반문했습니다. 딸처럼 대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같이 자자고 하시고. 그게 뭐 어때서?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친해지는 게 나쁜 일이야? 헤라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하다고? 내가 우리 며느리 아끼는 게 과하다고?
헤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세훈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세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엄마가 이상해. 그때 정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세훈 오빠 무슨 일이세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헤라는 즉시 정원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정원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헤라의 행동에 세훈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이제 정원이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됐어. 헤라의 말에 세훈과 정원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정원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니. 무슨 뜻이지?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공난숙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공 회장님이 오셨네요. 헤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헤라가 정원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라 씨. 우리 며느리 잘 지내고 있나 해서 왔어요. 공난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헤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런데 정원이가 많이 달라 보이네요. 공난숙의 말에 정원은 긴장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공 회장님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공난숙은 헤라와 정원의 관계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헤라 씨, 정원이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네요. 공난숙이 탐색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니까요. 헤라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네. 재미있어. 그날 밤 차기범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영채의 귀국 소식도 함께 말입니다. 헤라는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 헤라의 비정상적 모성애가 가장 위험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어머니의 사랑이 광기로 변할 때라는 것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남겨주세요. 과연 헤라는 정원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